정읍시 동물보호소의 유기견과 후원 물품을 외부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보호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동물학대 의혹과 근태 불량 폭로 등도 쏟아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초 도심 가로경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후죽순 설치된 시설물은 그대로입니다. 고창 지역에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5시간여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A씨는 자신을 병원에 보내려 하는 가족들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3시 50분쯤 임실군 한 마을 공터에 시동을 켜놓고 주차해놓은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 주인인 40대 A씨는 얼굴과 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의 전북뉴스입니다. 정읍시 동물보호소가 시민들로부터 받은 유기견 후원 물품을 외부로 빼돌리는 것 같다는 의혹이 보호소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동물학대 의혹과 근태 불량 폭로 등도 쏟아져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동물보호소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두 사람이 보따리를 들어 차로 실어 나릅니다. 두 사람은 동물보호소 직원과 지역 내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동물보호소 직원은 두 사람이 보호소로 들어온 후원 물품을 수시로 빼돌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올해는 택배 박스가 많이 오기도 하고 쓰신 물건들을 보내주기도 하셔요, 옥견으로. 제가 공교롭게 그걸 봤어요. 하지만 지목된 두 사람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날씨가 추워져서 제 페이스북에 통하여 후원받아 환기물입니다. 과자의 물품 보따리는 축산과 직원이 직접 실어서 주셨기에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여기 축산과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확인을 연구하면 될 것 같아요. 동물복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 시설에서는 동물 학대를 목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동료 직원이 구조한 유기견을 학대했다는 것. 아이를 데려왔을 때 입에 케이블 타이로 입을 묶고 그다음에 양쪽 다리를 양쪽 다 묶고 어미견들은 새끼랑 같이 들어오면 좀 예민해요. 그런 애들은 미리 좀 이렇게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걔를 이렇게 빼내가지고 저는 처음 봤거든요. 목을 이렇게 발로 그 안전하로 누르더라고요, 여기를. 해당 직원이 내놓은 해명은 이렇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걔가 자연사로 처리했다는 거 어쩌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보고를 바로 해요. 주무관님 이래저래 해서 제가 잡아온 들개가 너무 심하게 발광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시간 후에 쇼크사가 와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동물보호소 직원에게 CCTV 저장 기간을 물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읍시가 수천만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에다가 심지어 동료 직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미 제가 감사를 다 받았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죄 드렸어요. 동물보호소를 직접 운영하는 정읍시는 전담 공무원 1명을 뒀지만 상주하도록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세밀한 관리와 책임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기들끼리 왜 이렇게 분쟁이 있으려고 상상을 했어요. 동물보호소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태세인 가운데 정읍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행자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점검합니다.
정읍시는 올해 초 도심 가로경관을 정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후죽순 설치된 시설물이 그대로여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읍 시내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온갖 시설물이 시야를 방해합니다. 인도엔 우뚝 솟은 교통신호기와 전신주, 가로등의 가로수, 게다가 정보지 가판대까지 무더기로 설치됐습니다. 헐쩍거려요. 시야가 그냥 이게 막 차 세놓고 막 시야가 안 보여.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버스터미널 근처입니다. 인도 한쪽의 화단이 3m 남짓한 간격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보행에 방해가 돼 인파가 몰릴 경우 자칫 크고 작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야간 때 보면 혹시나도 치는 사람들이 몇 번 봤어요.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우리요. 너무 그거 너무 많아. 솔직히 실용성 있게 한두 가지라도 해놓은 실용성 있게. 인도를 점령한 장애물은 그리 어렵지 않게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과 각종 표지판 기둥 등 공공시설물을 어떤 기준에 따라 설치한 건지 의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장 옆 한 인도입니다. 보기에도 턱없이 좁은 인도에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거대한 전신주와 교통표지판이 떡하니 자리 잡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자칫 사람들이 넘어질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보행길을 끄는 노약자의 경우 이 길을 지나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각종 표지판과 현수막까지 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나 부서가 제각각이다 보니 개선이 안 됩니다. 하는 부서들이 다 틀려요. 도로 관리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보행안전법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권리, 즉 보행권을 법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신호등과 가로등, 도로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합해 하나의 지주로 설치한 전주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고창 지역에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이 범행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40살 A씨를 전남 영광군 갈대숲에서 건거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50분쯤 고창군 공읍면의 한 주택에서 둔기를 이용해 76살 아버지를 폭행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병원에 보내려 하는 가족들에게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가 이번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3시 50분쯤 임칠군 덕치면 한 마을 공터에 정차해 놓은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 주인인 40대 A씨는 얼굴과 목에 1도 화상을 입었고 모닝 차량 한 대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주인이 차에서 히터를 틀어놓고 잠든 후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일삼은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상대로 비상식적이고 잔혹한 행동을 했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일반 도로에서 암행 순찰 단속을 확대 운영합니다. 전북경찰청은 4일 암행 순찰차 한 대를 추가 배치해 단속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북에는 모두 2대의 암행 순찰차가 운영됩니다. 단속은 주로 일반 도로를 포함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 장소와 교통사고 다발 장소 등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할 방침입니다. 주요 단속 항목은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 등이며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합니다. 순천군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1헥타르의 친환경 인증 단계와 작물에 따라 40만 원에서 180만 원입니다.
순천구는 오는 10일까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돈 버는 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친환경 농업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오늘 25일까지 김제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히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체나 물품을 팔진 않았지만 상품권을 받는 행위 등입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읍지역 고추 융복합 산업화를 위한 정읍고추 융복합 사업단이 신태인 농협 가공 공장에서 출범했습니다. 전라북도의 향토 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된 신태인 농협은 2025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고추 재배 농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춧가루 제품을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제품 홍보와 마케팅, 유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읍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돕기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기술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일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 설치와 실행, 사진 찍기 등 사용법 안내와 실습을 했습니다. 또 혈압과 혈당, 체중 등을 측정하고 스마트폰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부안군 친환경 벤처 농업대학에서 열린 졸업식에 세무사가 찾아가 세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부안군은 위촉 세무사가 대학 수료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 양도세 감면 요건과 증여세, 취득세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